오케이, on task.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태스크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 무언가를 하는, 그러니까 목적 지향성을 갖는 임무가 주어진 그걸 on task라 그래요. on task에는 반드시 뭐가 전제 깔려 있느냐 하면 목적 지향성. 네, 거기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목표가 기말 시험을 잘 보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스님들 같으면 깨달음 얻는 것일 수 있고, 그 다음 공학자 같으면 로켓을 만드는 것일 수 있고, 그게 전부 다 태스크거든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왜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냥 도입부, 프릴로그로서 한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이게 on task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많이 배웠던 거 다 기억 안 나잖아요. 우리 시간을 돌려갖고 임종순간이라 생각해 보세요.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내가 마무리하는 순간 기억나는 게 무엇인가? 오케이. 그럼 기억난다는 거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에 관건이 뭐겠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옆에 있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맞죠?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장은 정확히 뒤집어 봐야 돼요. 기억나지 않는 것은 왜 기억나지 않느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 거죠. 그럼 뒤집으면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지? 답은 그 문장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끔 내가 느끼면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럼 내가 앞으로 기억을 잘하고 싶으면 그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중요하게끔. 설령 다른 사람한테 중요하지 않아도 내한테 중요하게끔 느낌을 붙여주면 그거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적어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느낀 게 기억하고 뭐하고 관계있나 하면 중요성.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이 다 이렇게 상당히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조금만 우리 아버지 세대나 이래도 어려웠잖아요. 겨울 되면 그냥 김치밥국 하나로 엄마들이 대부분 때우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점점 가난해지면, 그렇죠. 조선시대, 철종 때인가 가까운 시대도 우리나라에 굶어 죽은 사람이 몇만 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먹을 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을 때 인간은 마음을 먹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른 선생님이 종종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 말 중에 참 특이한 말이 있다. 마음을 어떻게 먹을 수가 있느냐. 고구마 감자도 아닌데. 근데 우리 선조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 말을 종종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 언어 생활 속에 마음을 먹어봐 하면 마음을 먹지 이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인간은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이렇게 풍족할 때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는 궁핍해야. 어찌할 바를 어떻게 해도 뭐가 안 될 때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먹는다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궁핍하고 관계 있어요. 궁핍하다. 이 말을 꼭 한 대세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먹을 거 없고 먹을 거 찾다가 안 되니까 마음을 먹게 된 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먹을 걸 찾아가 먹을 거 있으면 마음을 안 먹어요. 먹어봤자 그거 영양가 없으니까 안 먹어요. 지난주에 신문에 났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우리나라 그 중년 40대 남자가 살기 굉장히 어려워져 갖고 동남아 싼 물건을 일본에다가 이렇게 보부상처럼 이렇게 보따리 장사처럼 해가 팔았어요. 팔다가 일본에 이제 그 대리점한테까지 가는데 6시간 기차를 타고 갔는데 자기가 딱 갔더니 비가 막 오는데 자기보다 먼저 다른 업자가 와갖고 그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하는 협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 끝날 때까지 처마 밑에 비를 피하면서 처마 밑에 2시간 서 있었대요. 네. 그때 그 사람이 마음을 먹었어요. 이럴 때 마음을 먹는다 그럽니다. 아, 내 물건은 내가 팔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먹었대요. 대리점에 맡기지 말고. 네. 그래서 모든 물건을 끌고 모아갖고 만든 게 다이소라는 회사입니다. 신문에 났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먹을 거 없을 때 우리 인간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달나라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궁핍하고 뭔가 이루는 거는 이게 서로 비례 관계가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면 오늘 뒤에 계속 나오는데 제한을 해야 돼요. 그냥 풀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확 줄여주면, 장소를 확 줄여주면, 예, 우리는 꼼짝할 수 없게 돼요. 꼼짝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마음을 먹어요. 그때 우리가 통상 살아가는 삶에서 한 단계, 예, 부룩수를 완전히 관문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제입니다. 그게 이제, 그렇고. 자, 세 번째 제가 빨리 이야기하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금, 메타에 관한 이야기요. 조금, 메타란 말을, META입니다. 조금 영어를 쓸게요. 이게 메타피직스, 뭐 형이상학, 메타란 말 많이 써요. 가장 많이 쓰는 데가 되냐면, 우리 브레인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 메타소츠 이렇게 해요. 우리 사고작용의 메타사고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이건 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가 적용될 수 있는 데가 일단 제가 봤을 때 한 3가지가 좀 돼요. 일단, 사고. 그래서 뭡니까? 메타사고. 메타사고는 뭔 말이냐면 사고에 대한 사고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흔히 뭐 조망한다, 조견한다, 위에서 꿰뚫어 본다 했을 때 메타란 말은 반드시 뭐냐면 그걸 기술하고 있는 그 아이템보다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 보이니까.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방향을 보고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고에 대한 사고를 메타사고라 그래요.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기억에 대한 것도 요 책이 또 on task 이 말을 써요. 다른 책에서는 안 쓰는데 그래서 내가 그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on task 이 저자가 그 메타 기억이란 말을 써요. 메타 기억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메타 기억은 뭐냐면 기억에 대한 기억이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에 대한 기억을 뭘 한번 해본 적 있나요? 이게 뭔지. 네, 사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기억에 대한 기억을 한 거 있어요. 예를 들면 태종태세 문단세 이것도 메타 기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태종 세종 이렇게 쭉쭉 늘어오잖아요. 늘어오는 그걸 다 부르지 말고 그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거의 대표 단어만 소리만 띠내 갖고 태종태세 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재 발해아재 이런 것도 메타 기억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메타 기억은 뭐냐면 반사신경 쭉 해놔놓고 마지막에 이 전체 내용은 이 주문에 버금한다. 주문하고 같아. 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 본문이 관자재 보살 쭉 해갖고 긴 본문이 있었는데 그 본문을 밑에 한 줄로, 한 단어로서 그냥 마감한다. 같다는 거죠. 그때 아재, 발아재가 정확하게 메타 기억에 해당돼요.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이 메타 기억이 왜 중요하냐 하면 메타 기억은 기억 위에 있는 거예요. 기억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죠? 기억을 다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억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이고요. 기억을 평가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스스로 중요도를 매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네. 굉장히 핵심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느냐? 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하다 안 하다를 누가 매기죠? 본인이 매긴다는 거예요. 본인이 어떤 프로세스가 매기느냐 하면 바로 기억에 대한 기억.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지 뭘 좀 이렇게 기억을 잘하고 뭘 빨리빨리 하시려면 메타 기억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메타 기억이 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기억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기억을 평가해 본 적 있나요? 네,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중요도를 매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도를 안 매겼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대부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메타에 대해서 메타에서 순간이 있습니다. 요건 조금 요건 다른 요것도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전부 다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메타 오브 모멘트라는 데서 나왔는데 이 순간의 순간이에요. 순간의 게임이요. 모멘트도 순간이란 말이고 메타도 그거에 대한 어떤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간. 이 순간에 대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데 여기 이제 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감정이 왜 어려우냐 하면 감정이 일어나는 게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감정을 조절하려면 또 동일한 이야기죠. 감정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감정에 대한 감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메타 감정이고 감정 자체가 무지하게 빨리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무지하게 빨리 바뀌는 걸 내가 위에 조절하려면 나도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거예요. 조절하는 것조차가. 오케이?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영장류부터 대략 3천만 년 전부터 우리는 시각 중심으로 진화를 해왔어요. 시각 중심으로 진화를 해왔기 때문에 공간에 대해서는 명확해요. 우리가 불을 본 듯이 명확하다. 우리가 이 공간을 보면 공간은 적각적이고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눈이 오네요. 보세요. 딱 이렇게 보세요. 아, 근사한 풍경이죠. 예, 서슬 같기도 하고. 딱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때 순간적으로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실은 그거는 이제 브레인의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저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억 체계를 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는 겁니다. 브레인의 거의 감각의 70%가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꿈꿀 때는 90%가 시각입니다. 그럼 시각 위주로 진화되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적시 알아요. 적각 아는데 뭘 잘 모르느냐면 시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새 중에 가장 빠른 새는? 눈 깜짝할 새. 그보다 더 빠른 새가 있습니다. 어느 새? 됐죠? 이게 그냥 편한 이렇게 우스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속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많은 게 들어있어요. 선생님 좀 잠깐 머리 식히면서 우리나라 말 중에 빠른 걸로 한번 해보면 눈 깜짝할 사이 그걸 뭐라 하냐면 순식간이라 그래요. 순식간. 요때 순은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눈 깜짝. 그러니까 눈 깜짝한다는 말이고 식은 호흡을 말하고 눈 한번 깜빡하고 숨 한번 들이킬 그 시간을 순식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식을 빼버리고 순간이라 불렀어요. 요거는 대부분 알아요. 순식간, 노래가 순간이 나왔다는 대충 감인 사람 아는데, 그러면 벼랑간. 벼랑간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 말이죠?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 아닙니다. 한자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때 안은 눈동자입니다. 그 별이란 말이 눈동자를 굴린다는 말입니다. 눈동자를 탁 굴림 요 짧은 0.1초밖에 안 되는 요 순간을 벼랑간이라 그래요. 벼랑간에. 요거보다 조금 시간이 긴데 또 순수한 우리나라 말처럼 들리는 말이 있어요. 삽시간에. 들어보셨죠? 이거 시간 단위입니다. 이건 이때 삽자는 좀 삽시간 이거 순수 우리말 아닌가 했는데 이 삽이 굉장히 어느 한자 말인데 여러분들 여름에 스쳐 지나가는 비 있죠? 숙해가 10분 내로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소나기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를 삽이라 그래요. 그 소나기가 싹 지나가는 한 몇 분 사이를 삽시간이라 그래요. 자, 이건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조차도 이런 단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름해요. 이제 물론 불교 이런 데 찰나나 그 다음에 영급 이런 말 쓰긴 하는데 우리 인간이 브레인이 이렇게 잘 처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짧은 순간보다도 대략 한 몇 분 사이 이런 거는 하는데 잘 못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보통 한 석 달 정도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경주,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의 그 고분들이 다 경주 시내에 많습니다. 다 알죠? 우리 경주에 이렇게 경주 시내 고분이 몇 개 있는가 하면 전체 경주 이렇게 중심하고 둘레 몇 개 나오면 154개 있습니다. 그래서 154호 고분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1번부터 나열을 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고분이 고고하는 사람들이 진짜 이거 미스터리예요. 가장 힘든 게 뭐냐. 고분의 주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따라하시나요? 이게 신라사나 조금 해보면 고대 마찬가지입니다. 들어가 보면 가장 황당무계한 게 뭐냐면 아니 이렇게 큰 천마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아직도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게 미추왕이냐 뭐 어쩌고저쩌고 내무왕이냐 예를 들면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물러 생각해보면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간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중요한 뭐가 들어있어요. 뭐냐면 긴 시간 심지어 그 긴 시간이 100년도 아닙니다. 몇 세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때쯤 되는 그 정도만 지나가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걸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왕족이나 그 귀족이나 그 많은 그 훌륭한 학자들조차도. 그래서 팻말을 안 해놓는 거예요. 왜 안 해놓았을까? 그때는 알지. 그때는 왕릉이 공간상으로 펼쳐져 있죠. 문 밖에 나가면 왕릉이 있죠. 그러니까 명확하잖아요. 그 명확한데 어떻게 붙일 필요가 없죠. 그 시대 사람 다 아니까네. 지금 그렇게 추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안 붙인 거죠. 우리 시각이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굳이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놓쳐버렸냐면 시간이 6개월만 지나도 아득해질 수 있다는 걸 놓친 거예요. 선조들이. 1년도 아득해질 수도 있는데 30년 지나보세요. 100년 지나버렸어요. 예, 항성예터가 되지. 그래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사실은 과학을 만들고 이렇게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에 대한 거. 그래서 시간에 대한 추상성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어쨌든 만들어내서 좀이라든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가 출현했냐면 목적 지향성이라는 게 출현했다는 거예요. 긴 호흡의 목적. 긴 호흡의 목적. 달나라까지 가는 거. 인간이 영생하는 거. 도를 깨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월드컵 경기 때 아프리카 모로코 팀이 모로코인가? 그 4강에 올라갔잖아요. 아침에 힘을 딱 봤더니 그 주장쯤 되는 사람이 한마디 딱 했더라고. 뭐라 그래? 우승을 꿈꿀 수는 있지만은 우승을 달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승을 꿈꿀 수는 있는데 우승을 달성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테스크의 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달성하게 됐는가? 자, 도입 보고 정도 하고. 자, 조금 좀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물의 기본적인 동물의 감각하고 운동,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 5분 만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부터 따라오셔야 되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간단하게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사각형, 저는 저 사각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좀 따라서. 사각형이 그냥 세포 하나로 봐도 되고, 다세포 동물이라 봐도 돼요. 내가 아이디어를 한 거니까. 자, 어쨌든 지금은 개나 고양이 머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동물의 머리인데 세포가 뭐였어요? 모든 동물은 동물이란 말이 뭡니까? 이 움직일 동자잖아요. 뭔가를 그냥 먹이를 향해서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뛰어나가다가 자기보다 강한 것한테 뛰어가다 잡아먹히죠. 그래서 이 동물이 자,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모든 이 원자 단위로 가면 굉장히 원래 자연의 액티비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레인을 공부해보면 원래 갖고 있던 이 활동성,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걸 딱딱 막아줘야 돼요. 생명은 이걸 조절이라 그래요. 조절이란 말을, 이제 이게 온테스크 책을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인지를 조절해갖고 달나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럼 인지 조절의 핵심 뭐냐 하면 이 브레이크입니다. 왜 브레이크가 먼저냐 하면요. 우리의 행동은 브레이크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브레이크가 먼저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브레이크가 먼저냐 하면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스님들. 바깥에. 누구든지 한번 바깥에 나가보세요. 만약에 컴컴하다면 요소 한번 그냥 늘어와 보세요. 밑을 안 보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라는 행성 표면에서 우리가 움직이는다는 것은 사실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 정도로 위험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대부분은 안 움직거려요.
저 식물들 봤어요. 안 움직거리잖아. 예. 우리는 동물로 됐다는 말은 가장 본질이 움직이는다는 거고, 움직이려 하면, 움직임은 항상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을 하면 대전제가 뭐냐면, 이 브레이크, 억제 장치가 먼저 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제 장치가 먼저 출현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억제 시그널이 여기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동물을 움직임을 딱 스탑을 시켜줘요. 이건 아주 간략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임을 합시다. 야를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자, 빨리 합니다. 예. 이 벌떡벌떡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심장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 심장을 막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브레인에서 심장을 막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이거 얼어붙기입니다. 그 유명한 얼어붙기. 얼어붙기는 지나가 6억 년 동안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은 곤충에서부터 인간까지 갖고 있는 이 움직이는 모든 동물의 곤충에서부터 인간까지 갖고 있는 공동 그 펑션, 특질이 뭐냐 하면 무조건 하고 위험하면 스탑해버립니다. 내 뒤에 그려줄게요, 그거는. 요게 생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 얼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동물로서 종자를 얼어붙는 걸 녹여야 돼요. 그걸 해동 과정이라 그러는데, 얼어붙는 걸 녹이는 과정에서 나온 게 바로 척추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척추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척추동물의 척추라 보면, 예, 그러면, 자, 이거 심장이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몇 개 생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요걸 허파라 합시다. 그 다음에 요걸 창자라 합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각각 덩어리들이 스탑하거나 작동하거나 이렇게 돼요. 예. 여러분들, 위험하면 설사합니다. 그거 혹시 경험해본 사람 있어요? 굉장히 다급해지면 설사 반응이 일어나요. 예. 그거는 이쪽을 스탑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질 때는 또 어떻게 뭐라냐 하면 면역 반응, 또 이 세포 레벨에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이 생체들이, 인간들, 동물이 굉장히 위급해지면요, 면역 반응을 스탑해버려요. 예. 그건 이제 생리학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스탑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스탑을 하는 거예요. 요게 다 그릴 수 없으니까 다 스탑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위기 상황이 끝나면 도망을 가든지 접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 하면 그거를 위해서 진화되어 온 게 바로 척추라 생각하시고, 그런 걸 바로 척추동물입니다. 네, 척추동물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척추에서 이 움직임의 시그널이 요렇게 늘어옵니다. 네, 됐죠? 중요합니다. 요걸 교감이라 그래요. 교감신경이라 그러고, 이건 바로 어류에서부터, 물고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5억 년 됐습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빨리. 네. 그래서 요 두 개 기원, 이거는 거의 6억 년 됐어요. 이게 먼저예요, 파란 게. 일단 무조건 스탑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앞으로 진행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는 도망을 가기 위해서도 얼어붙는 걸 해도 얼음이 풀려야 돼요. 얼어붙는 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빨리 합니다. 이렇게 됐다가, 자, 세 번째 지나와요. 이걸 브레인 하는 사람들이 뭐라 부르느냐 하면, 요게 이제 등 쪽에 있다 그래요. 이걸 등 쪽에 있다 해갖고, 도잘. 그 다음에 이 시그널이 뭐냐 하면, 우리 창자 속에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미주신경입니다. 그래서 등 쪽, 모타 베이가스라 그래요. 자, 요것도 우리나라로 적어줄게요. 등 쪽 미주신경. 요게 먼저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이 진화되어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이게 심장입니다. 자, 두 번째 허파라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심장을 딱 스탑 했는데, 물론 이거 갑자기 심장 스탑 해보면 심장 마비가 되죠. 지금 심장 마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도 야가 계속 이 심장을 속도를 줄여갖고 스탑 시켜버리고 나면 황당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무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려움에 떤다는 말 하잖아요. 예. 벌벌거리면서 행동 못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예담리에 말씀드릴게요. 있어요. 저는 옛날부터 관찰했는데, 화났을 때 차분해지는 사람 있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90% 사람은 화가 나면 땀이 나고 심장 박동이 올라가요. 이게 정상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상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 화가 나도 차분해지는 사람은 자기가 수행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원시적으로 오래전에 지나갔던 이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나 당황하고 화가 나는데 이거 심장 박동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차분해 보이는 거예요. 심장부터 계속 줄여버리면, 브레이크 확 밟아버리면 스탑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이제 자꾸 일어나니까 진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이게 심장을 마비시키는 이거 자꾸 일어나면 안 되니까 야를 완화시키는 시스템이 진화되어 온 거예요. 그 완화시키는 시스템이 어디냐면 요거 있습니다. 자, 빨리 하겠습니다. 요게 벤트랄, 저쪽 밑에 벤트랄 모타 베이가스입니다. 모타입니다. 네. 그래서 야가 이거 너무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얼어붙을 상황이 아닌데도 자꾸 얼어붙으면 안 되니까 야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브레이크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요거 오늘 계속 나오는 계산입니다. 요게 마이너스입니다. 브레이크 마이너스를 하고, 요 까만 것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요. 그럼 플러스가 되죠. 알죠? 플러스가 됐다는 게 브레이크 풀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장은 계속 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진화되어 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생리학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사이드 부수 효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수 효과가 뭐냐 하면, 이런 부수 효과가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 뭐가 있나 하면, 조금만 따라오세요. 허파하고 연결된 관이 있죠. 당연히 관이 있어야 되죠. 허파하고 연결이 이렇게 됐죠. 이게 목구멍이잖아요. 허파로 가잖아요. 허파로 갈 간을, 잘 들었어요. 야가 이어서 내려오는 신경이 격까지가 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허파로 가는, 야는 메인 심장을 너무 빨리 심장이 억제되면 안 되니까 심장을 좀 더 액티베이션 시키기 위해서 야가 메인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 과정에 야가 이쪽으로 가지를 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쪽으로 가지 낸 야가 뭘 하느냐 하면, 이쪽에, 조금 어렵습니다. 이 등 쪽 베이가스는 미엘린이 감긴 신경입니다. 미엘린. 이 미엘린이 감겼다는 말은 뭐냐 하면, 이 수초화가 됐고, 그러니까 유수신경이란 말입니다. 유수신경이고, 유수신경이란 말은 속도가 빠르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른 야가 뭐냐 하면, 이 기관, 목 있잖아요. 요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거에 톡 튀는 요걸 타이로이드 해갖고 갑상연골, 요 밑에 요렇게 있는 걸 요렇게 만지면 가락지처럼 보이죠? 요걸 가락지 연골, 크리코이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요 갑상연골 안에 요만한 뼈가 들어있어요. 그 요만한 뼈에 근육이 6개나 있어요. 엄청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 6개나 있는 근육으로 야가 들어간 거예요, 야가. 엄청난 진화적인 문제가 아니고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요 안에 있는 요 연골이, 우리나라 말 어떻게 번역하는지 잘 모르는데, 요걸 아리테노이드라 그래요. 이게 연골입니다. 이 연골 주위에 있는 근육, 이걸 감싸고 있는 근육이 6개나 있는데, 이 6개의 근육이 굉장히 적겠죠. 요거는 뼈 자체가 요만해요. 요만한 뼈에, 요 뼈가 뭐냐면, 요 뼈가, 내가 그려줄게요. 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 뼈는 워낙 중요한 뼈인데, 요렇게 생겼어요. 갑상연골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뼈가 요렇게, 니은자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쪽에 근육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있는데, 요것도 이렇게 근육이 붙었어요. 요것도 근육이 붙었어요. 이 근육 쌍으로 해가지고 6개가 있는데, 이 근육 속으로 지금 미신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가? 지금 벤트로 미디알, 벤트로 모타
베이가스. 요 핵을 우리나라 말로 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걸 애매핵이라 그래요. 애매핵. 요 쪼매는 손가락 한마디만한 요 연골에, 요게 갑상연골입니다. 갑상뼈, 갑상연골에 요렇게 뭐가 두 개 끈이 나와 있어요. 요 끈이 뭐냐 하면, 바로 기타 줄입니다. 이 끈에 막이 덮여 있는데 요 끈이 바로 보컬 폴더입니다. 성대입니다, 성대. 들어보셨죠? 그래서 강 파이브 해갖고 이렇게 보면 동영상 보면 성대가 다락 뜨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락. 휘파람 불 때는 요게 이렇게 좁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숨 쉴 때는 이게 이렇게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 드디어 발성이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발성이. 발성이 시작되면 맨 처음에 문장을 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됐죠? 발성이 시작됐다는 것은 나중에 맘마 찌찌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시각적으로 손가락으로 지칭했던 것이 발성의 단어로 매칭이 되면서 드디어 단어가 출현하는 겁니다. 요까지 갈게요. 요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드디어 단어가 언어가 출현했다는 겁니다. 언어가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인류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자연하고 직접 만날 수 없는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구상의 유일한 자연하고 결별한 더 이상 리얼 자연을 만날 수 없는 종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이제 쭉 뒷이야기 드릴게요. 단어를 통해서 자연하고 만날 수 없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사가 있답니다. 사가 오케이 좋아요. 단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가고 사과라 해보세요. 뭐라는가? 사과 좀 달라 해보세요. 뭐야? 안 통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 가서도 통하는 건 있어요. 사과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통해요. 요 끝에 가서 사과 갖고 오라면 되잖아. 됐죠? 그래서 요걸 뭐라 하냐면 상징이라 그래요. 요거는 상징이고, 상징은 맥락을 벗어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요 대한민국이라는 맥락 속에만 사과란 말이 통용이 돼요. 아프리카나 미국 가서는 일제 넌센스가 돼요. 맞죠? 근데 이거는 된다는 거예요. 잘 한번 따라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는 그럼 뭐하고 결부를 하냐면 진짜 사과를 주는 게 아니고, 이제 단어라는 사과를 들고 다니면서부터 진짜 사과는 영원히 결별해버린 거예요. 영원히 결별한 대신 뭘 얻었느냐 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게 돼버린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원숭이 같으면 그 현장에 있는 사과를 가리킬 때만이 의미가 있잖아요. 원숭이한테 갖고, 야, 사과 좀 갖고 와. 통하나요? 안 되죠? 무슨 말이죠? 근데 이거 하나 되잖아. 됐죠? 야, 사과 좀 갖고 와. 됐잖아. 되죠? 이 말이 리얼 자연하고 영원히 결비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왜 우리가 달나라까지 갔는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적은 이야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는 거,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인간이 이제 언어의 논리적 구조가 자연의 인과적 구조를 닮으면서 우리는 우주까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목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대목이. 예.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언어까지 왔어요. 그럼 언어가 왔으니까, 언어는 뭡니까? 단어잖아요. 그럼 단어는 뭐냐 하면, 우리가 사물을, 자, 여러분들, 손님들 반항에 몇 가지 넣을 수 있어요. 옛날 같으면, 라디오 엮고, 살란 넣고, 목탕 엮고, 이럴 수 있는 게 한 10가지도 안 되잖아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제 이해하셨나요?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10,000단어 정도는 그냥 능숙하게 씁니다. 그 10,000개의 사물을 지칭할 수 있잖아요, 명사. 그러면 그 수백 개 되는 돌덩어리 안 갖고 다니고 우리는 단어만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리얼 자연하고 영원히 다시는 못 만나요. 자, 요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를 못 만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 단어로 통한, 언어를 통한 세계 속에 갇혀버린 거예요. 됐나요? 근데 이게 저주 같은, 감옥에 갇혔어요. 의미의 감옥에, 단어를 통해서 의미의 감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뭐가 되느냐 하면 셀프가 출현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출현하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로 되겠습니다. 자, 조금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진화가
등 쪽 미주신경, 그 다음에 배 쪽 미주신경, 그 다음에 교감신경, 요 세 개로 되어 있다고 하고, 첫 번째 먼저 등 쪽 미주가 먼저 출현했고, 그 다음에 교감이 출현했고, 그래서 교감, 부교감을 쌍으로 놓지 말라는 거예요. 진화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흔히 이제 생략하면 교감, 부교감 같이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등 쪽 미주, 그 다음에 교감은 뭐냐면요. 아까 등 쪽 미주는 스탑시켰잖아요. 교감은 뭐냐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움직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움직임, 접근을 우리가 움직임이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후퇴도, 회피도 움직임이에요. 됐어요? 회피하는 거가 교감입니다. 회피를, 내가 저 에너지 방구석에, 코너에, 아이고, 뭐 어떤 사람 뭐 보기 싫으면, 이렇게 고개 쳐박혀도 회피잖아요? 회피가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그런 과정이 아닙니다. 회피는 엄밀히 말하면 부들부들 떨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려워서. 왜냐하면 우리는 포유동물이 4,500종이라 되는데 포유동물의 90%는 피식자들입니다. 항상 토끼, 쥐 생각해 보세요. 네,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그게 교감이 너무 발달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감 대부분 에너지를 쓰고 싸우러 나가고 뭐 파이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10%밖에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은 뭐냐 하면 오돌오돌 떨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갖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 그래서 회피 반응이에요. 회피 반응, 여기에 이제 바로 교감이 접근 회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접근과 회피입니다. 특히 접근보다 회피에다 방점을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교감이 출현하고 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회피를 잘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민감하다 그래요. 됐나요? 민감한 사람들이 면역 시스템이 빨리 훼손이 됩니다. 힘들어져요, 사는 게. 예민해지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교감이 발달해서 그런 거예요. 부교감이 발달한 게 아닙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이 심장이 회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동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그 등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해 드릴게요. 미주신경이, 교감은 일단 잊어버리고 미주신경이 지금까지는 등 쪽 미주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중에 배 쪽 미주가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해드리면 이 배 쪽 미주에서 뭐가 출현했냐 하면 언어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미주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두 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다미주 이론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명확해졌죠? 네, 다미주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 다미주 이론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언어를 출현하려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화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멎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까지 이게 나와요. 심장까지 늘어가는 길에 가는 길에 옆 동네 살짝 들린 거예요. 됐나요? 심장은 여기 있고 기관지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린 해부하면 이게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장을 제어하기 위해서 심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네. 심장 멎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두 번째 브레이크가 늘어왔잖아요. 늘어오다가 가는 길에 옆 동네에 살짝 들린 거예요. 들려갖고 기관지 안에 들어가갖고 야들이 작업을 좀 한 거예요. 기관지 안에 있는 연골 움직임에 끼 들어가갖고 그 연골 움직임을 더 미나하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요걸 이제 진화적 이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뭘 해가게 되느냐 하면 이게 없다면 교감이 지금 출현했잖아요. 교감은 불 뜨는 거라 그랬잖아요. 노상 도망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서로 도망가면 끼리끼리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야생 동물은 사회적 거리가 명확합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 거리가 토끼 한 100m쯤 됩니다. 산에 가다 보면 토끼 있으면 100m 바깥으로 도망갑니다. 노루, 내가 확인했습니다. 울진에서. 노루는 1km 넘습니다. 저 다음 산덩어리에서 사람 보면 도망가요. 뭐에 살려면 해피 반응을 줄여야 돼요. 교감이 너무 민감해지면. 민감한 사람은 뭐에 못 살아요. 그걸 극복하면서 하는 1등 공신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로서 극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언어를 통해서 빨리 할게요. 언어를 통해서 뭘 하게 됐냐 하면 상징을 만든 거예요. 상징 개념,
개념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언어 개념은, 우리나라 말을 배우는 모든 사람은 이 개념을 통해 갖고 뭐가 되느냐 하면 집단 지향성이 생겨요. 자, 빨리. 지향성이 생겨요. 지향성이 뭡니까? 한쪽으로 함께 바라본다는 거예요. 됐나요? 지금 아르미테스 같은 인공위성 쏘려고 하면 모르게도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나 수백 명의 과학자들이 수년 동안 모여서 집단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목표, 그래서 협업을 해야 돼요. 그거 언어 없으면 안 돼요. 이제 이해됐죠? 그래서 집단 지향성을 해갖고 뭐가 되느냐 하면 개념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개념에서 집단 지향성을 하고 집단 지향성에서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사회라는 게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요거 이제 요 다음에 또 조금 나오니까 그 다음 이야기해 줄게요. 요쪽에 요거를 먼저 하셔야 지금 온태스크. 자, 온태스크는 본 바닥이 어느 수준 위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오케이? 온태스크는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예를 들어 줄게요. 어떤 식으로 됐는가? 오늘 정각사, 이거 정각사 아니고 윤화방송 오는데 요 작년도도 왔잖아요. 작년도 왔는데 집사람이 딱 운전하고 오는데 여기서 갈림길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헷갈려갖고 집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이게 아닌데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이렇게 바깥 경치 보면서 저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내가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뭐라 내가 흉내줄까요? 이거 아닌데, 이 건물 아닌데, 이 방향 아닌데, 내비가 왜 이렇게 가리키지? 작년도 왔는데 이거 아니던데, 다시 백해야 되는데, 또 이쪽 같은데, 똑같아, 아닌데. 잠시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을. 됐나요? 혹시 다 경험해 보셨죠? 그럼 내가 뒤에서 딱 나는 이걸 딱 보면서, 참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요. 이걸 설명하고 증명의 순환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언제 끝나죠? 맞네. 이쪽이 맞네 할 때 끝나요. 됐죠? 증명하고 설명의 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실은 이런 경우는 좀 당혹하게 말로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 말로 하지 않고 발음하지 않고 속으로 합니다. 그걸 인너 토킹이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거 맞나? 가면서 보자. 이거 왜 이래? 가면서 보자. 이거 왜 이래? 이렇게 하죠. 그거가 이 나레이티브입니다. 그걸 나레이티브라고 그래요. 자, 근데 핵심 뭐죠? 뭘로 했죠? 말로 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말로 해갖고 꼭 답을 찾아가요. 증명했을 때 말이 끝납니다. 됐나요? 이걸 설명과 증명의 순환 과정. 그럼 언제 끝나느냐 하면 설명하는 행위가 증명하는 행위가 됐을 때 끝나요. 우리가 모든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갖고 우리는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다급할 때 중얼중얼 거려요, 사람들은. 경험해봤죠? 중얼중얼. 그게 모여갖고 다란이가 된 겁니다. 창하게. 총지라 그러잖아요. 다란이. 다란이가 왜 생겼겠어요? 위대한 주문. 위대하다고 왜 붙였을까요? 그거는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왜 다란이가 힘을 발휘하느냐? 굳이 다란이라 안 해도 돼요. 답답했을 때 하는 말. 그때 우리가 마음을 먹게 돼요. 다시 마음을 먹는다 그러죠? 답답할 때 우리는 말을 하게 돼요. 오케이? 그때 하는 단어. 자, 이쪽은 중요해줄게요. 그때 이 단어가 이때 왜 우리는 중얼중얼 외마디를 지르느냐? 속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 이쪽이 결론입니다. 단어는 세 가지 속성을 갖게 돼요. 이때까지 온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뭐냐 하면 알다시피 개념을 갖고 있어요. 빨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의미를 갖게 돼요. 개념을 갖고 있다. 의미를 갖고 있다. 또 하나 뭐라 그랬어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행동을 불러와요. 그래서 주문이 왜 힘을 갖느냐 하면 주문이 단어잖아요. 아재, 바라아재. 수리, 마수리. 이 모든 이 주문이 뭐냐면 힘을 가져요. 반드시 가져요. 왜 갖느냐 하면 영어는 이 단어 속에는 반드시 행동력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 그러죠.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행동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말을 딱 하고 나면 우리 브레인에서는 그걸 행동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행동하고 말하고는 이쪽 차원에서는 같이 통용되는, 같이 통용돼 버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행동으로 갑니다. 자, 이제 명확히 이해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행동을 어떻게 조절하지? 말을 조절하면 돼요. 우리 말을 뭐라 그러죠? 그걸 생각이라 그러죠. 그걸 고급 단어로 인지라 그래요. 그걸 인지 조절한다 그래요. 됐나요?
왜 우리가 인지를 조절해야 되는가? 인간의 지능입니다. 근데 인간의 지능을 왜 조절해야 되는가? 인지. 인간의 정신작용입니다. 인간의 정신작용을 왜 조절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의 정신작용이 곧장 행동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행동이 바깥 상황하고 맞지 않으면 내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그걸 조절해야 돼요. 나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욕을 안 하잖아. 공공장소 욕이나 그 다음에 뭐 공공장소에서 실명을 거론해갖고 비난하면 어떻게 되죠? 명예훼손 착착 가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제어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제어됐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일반적으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게 제어 안 되는 사회는 욕이 많아요. 욕이 많은 사회는 폭력이 난무해요. 우리가 데이터 폭력조차 허용하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것은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고급화되고 좋은 쪽으로 가요. 어떠한 경우도 폭력을 용인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약자들이 살기가 편한 시대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단어가 행동을 나온다. 자, 오케이. 온태스크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어줄게요. 그러면 이 행동을, 궁극적으로 행동을 물을 수가 없잖아요. 나가고 나면 됐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걸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바로 인지 조절입니다. 인지 제어, 인지 조절, 혹은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지를 조절하면 내가 뭐 헛소리 안 하고 좀 위험한 발언 안 하고 안전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적은 이득이고 실제로 인지를 조절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대로 인공위성 날아가고 잠수함 만들고 민주주의가 꽃피고 어느 나라는 부강해지고 어느 나라는 저렇게 되는 이 전체가 그 사회를 구성원의 전체 인지가 얼마나 정교하고 타이밍에 맞게끔 조절되는가 이 문제입니다. 집단적으로. 됐나요? 그 조절 잘못하면 우리가 뭐 지도자, 뭐 모든 정치적인 문제는 이거 다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사실은. 민주주의에서는. 이게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on task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인지 조절에서 가장 이 행동이 다른 말로 태스크입니다. 행동을 하는 태스크인데 이 태스크가 행동이라 부를 때는 반드시 목적이 들어가야 돼요. 목적을 갖는 행동. 그걸 태스크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이제 on task. 그러면 목적을 갖는 행동을 우리는 브레인이 어떻게 이걸 조절하는가 이 문제가 on task의 주제입니다. 자, 일단 이것도 먼저 알아냈어요. 이제 이거 중요한 우리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 on task가 우주까지 어떻게 나가게 됐고 자기가 원하는 걸 어떻게 획득하게 됐느냐 하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언어를 쓰면 언어의 본질이 단어의 본질은 뭐냐 하면 맥락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on task의 기본 원리가 뭐냐 하면 맥락이 맥락을 불러오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예를 들어줄게요. 지금 이제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 내용은 지금 뒤에 채워넣으면 돼요. 그럼 이 그림조차도 내가 하는 행위에 따른 맥락이 맥락을 불러오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음 사각형을 어디다 그리고 싶어요, 여러분? 뭐 요거 이렇게 그릴 수도 다 있는데 미리 전제의 맥락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제 맥락에 맞춰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맥락이 요 코너 포인트가 하나의 맥락을 기준점을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하면 요거다 맞춰 그리면 된다는 거예요. 요 말이 맥락이 맥락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몇 단계 올라가면 굉장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맥락이란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아까 요까지 해놨다가 이렇게 안 막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안 막고 했단 말은 요 맥락은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맥락은 이 맥락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결론 기억 용량이 확 줄어들어요. 기억이 편해져요. 자동으로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빨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맥락이 대충 끝났다는 거 알죠? 그럼 다른 맥락을 또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맥락을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안에 내용을 일단 나중에 채워내도 돼요. 그냥 박스를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자 속에 있는 어떤 거를 이쪽 끄집어내고 싶다 이렇게 하면 보통 때는 이걸 항상 잠가 놔야 돼요. 왜냐하면 야를 항상 아까 이 같은 원리입니다. 야는 원래 뭔가 막 일을 벌리려고 그래. 야가 일을 벌리면 위험해져.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만 일을 하라. 사건을 치라. 또 그렇게 하려면 항상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어서 이렇게 늘어오면
야를 항상 막아줘야 돼요. 일단 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이쪽에서 일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리는데, 아니, 이렇게 내려와요. 여기 있는 생각을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운동으로 바꾸는 걸 항상 생각나는 대로 운동하면 5살 먹은 애들.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도 사실 그래요.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요. 그 어른들이 보기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막아놔야 돼요. 내려오는 걸 막아놔야 돼요. 그러면, 근데 여기 뭔가 중요한 거 있으면 이게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서 행동으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입니다. 이게 아주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하면, 여기에서, 이쪽에 내가 지금 하고 싶었던 어떤 행동의 세트를 찾았어요. 뭐, 대략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됐다 합시다. 이렇게 된 행동 하나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이, 이제 일단 요게 이렇게 늘어오면 돼요. 하라고 늘어오는 요게 운동이기 때문에 요 기관이 뭐냐 하면, 프리모타입니다. 어쨌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리모타, 전운동 영역입니다. 전운동이 늘어오면, 전운동 영역에서 이렇게 늘어와요. 늘어오면 이쪽에서 해주는, 이쪽이 뭐냐면 선조체입니다. 선조체. 자, 우리나라 적어 드릴게요. 선조체. 요게 전운동, 프리모타. 제가 오랫동안 영어로 강의하다 보니까 이 단어를 자꾸. 자, 요거는 중요한 요 생각입니다. 요 생각을 운동으로 바꾸려 하면 전운동에서 선조체 내려와갖고 요 가는 시그널이 고로 씁니다. 요거는 출력하란 말입니다. 영어 고 알죠? 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 시그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항상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요게 이렇게 된 게 요게 억제잖아요. 여기 브레이크라 그랬죠. 브레이커. 요 시그널이 요게 이름이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놨어요. 브레이크를 밟아놓으면 이 브레이크를 띄게 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어떻게 띄느냐 하면 야를 활동 못하게 하면 되잖아요. 야가 브레이크인데. 그리고 브레이크를 활동 못하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노고에서 나와갖고 야를 이렇게 억제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가 억제니까 야도 마이너스죠. 우리 중학교 수학 해봤잖아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뭐죠?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가 됐다는 말이 요렇게 해서 이게 여기 반대. 요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력화됐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요 브레이크가 풀려버렸다는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브레이크가 풀리면 올라가요. 뭐가 올라가는지 잘 보세요. 뭐가 올라가는가 하면 요게 올라가요. 요게. 다시 할게요. 요게 대뇌 피질에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 물 한 잔 마시고 싶어 요 생각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그걸 내가 냉장고까지 가야 되잖아요. 냉장고 내가 고해야 돼요. 고하는 게 요 운동량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이 안에 스트레이텀이라는 구조에서 이걸 일로 보내줘요. 보내주면 여기서 야를 항상 막고 있어요. 야는 문이에요, 문. 예, 방문 같은 거예요. 이 문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열면 내가 여기까지 냉장고까지 가는 거예요. 간다는 말이 뭐냐면 다시 여기 내가 물이니까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줘 보세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의 행동이 온된 거예요. 스위치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건 스위치입니다. 뒤에 이렇게. 온 태스크의 주제는 뭐냐면 인간이 달나라까지 간 거는 스위치가 다단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단의 스위치를 켜는 문제라는 거예요. 스위치 켜갖고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요거에 이게 아파트가 뭐 한층 같으면 문제, 아파트가 100층짜리 아파트에 있는데 옥상까지 가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그게 비유가 맞아요. 1층에서 불이 나갖고 옥상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는 고장났고 모든 문을 열고 가야 돼요. 근데 어느 문은 잠겼어요. 어느 문은 열려 돼 있어요. 그 미로를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 게임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달나라까지 간 거는. 그래서 기본 원리는 고었냐, 노고었냐, 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됐죠.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단치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게임이 고만 있는 게 아니고 요거에 노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뒤에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다. 이 노고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야는 요걸 막아요. 그럼 야는 또 이걸 막아요. 그래서 미리 요걸 말씀드리면 요게 뭐냐 하면 요게 이제 브레인 좀 공부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겁니다. 요게 글루벌 팔라데스 인터널
글로벌 팔라더스 익스터널이라고 그래요. 창백핵이라고, 창백한 얼굴. 그래갖고, 쪼면 구슬 같은 안에 있는, 요만한 지우개입니다. 요거도 좀 클 거예요. 근데 하얀 창백 색깔이 나요. 그래서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할 때 창백핵, 영어로 글로벌 팔라더스. 글로벌이랑 동그랗단 말이고, 팔라더스란 말은 하얗다는 말이에요. 창백해졌다. 그래갖고 이제 해박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그거에 반을 나눠갖고, 안쪽에 있는 부위, 바깥에 있는 부위, 인터널, 익스터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전거 타고, 기타 치고, 하여튼 습관 반응, 전부 다 이쪽에서 관장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요거에 창백핵, 핵의 이쪽에 순조체에서 그 도파민이 조금 나오는 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추거나 적게 나오고 하면, 그게 바로 파킨슨병이 됩니다. 오케이? 파킨슨병은 뭐냐면, 마음속으로, 다른 거 다 정상이에요.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이 운동 출력이 안 나가는 거, 벌벌 떠는 거예요. 시작이 잘 안 돼. 근데 일단 움직였다 하면 더더더더 가는데 스탑이 또 잘 안 돼. 요게 드디어 우리 운동이 문을 열었다 닫았다, 스위치 켰다 안 켰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그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온태스크는 인간이 달나라까지 가고 인간이 위대해진 거는 이 게이팅,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이게 다단으로 되어 있는데, 요 다단으로 되어 있는 이걸 어떤 식으로 이 문을 설계를 해놨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하이라키적으로, 그 다음에 맥락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잘 들었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 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문하고 조금 달라요. 이 브레인의 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하고 악수를 한다 생각할게요. 악수를 한다면, 악수하는 거, 이거는 내 앞에 만난 사람이 내 초등학교 동창 같으면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정서적으로. 반가워 하잖아요. 그럼 쫙 이 명령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손을 딱 잡은 거예요. 예. 그럼 요거 됐어요. 근데 우리 브레인이 하는 방식은 요거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것도 있는데, 다른 모든 행동도 사실은 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분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누구하고 악수하는데 엉뚱한 사람 봤다 그랬잖아요. 이해되나요, 이제? 요게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예요.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내가 악수하는 순간에 이 악수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사업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됐나요? 이게 내과학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운동은,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운동이 아니잖아요. 실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나와도 억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전 중요한 건 나중에 하면 돼.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가? 여기 어떻게 되느냐면, 간단히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의 행동은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게 노고입니다. 그래서 고하고 노고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우리 계산이 왜 그렇겠어요? 그 대통령이 너무 바쁘고, 바이든이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상황 같으면 옆에 중요한 사람이 와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쪽에 왜 그런지 잘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이렇게 스위칭 해주는 이 스위칭 박스가 용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브레인에서 순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일, 그걸 작업기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온태스크는 작업기억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작업기억에는 용량의 제한이 있다. 자, 다르게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 스님들 이렇게 길 가다가 사람들 몇 명 지나가면, 우리 인간의 인지작용이 뭐냐면, 사람을 딱 봐갖고, 1명, 2명, 3명, 4명까지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냥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카운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4명 다음부터는 헤아려야 됩니다. 7명 가보세요. 순간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럼 카운트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다가 스마트폰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작업기억 용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업기억이 부자가 아닙니다. 작업기억은 배고픈, 가난한 사람입니다. 작업기억의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해진 겁니다. 이게 용량이 줄어드는 걸 처음 공부를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핸디캡이구나. 그래서 실수가 자꾸 일어나는구나. 사람 죽기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용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는 일을 한순간에 하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한순간에 하나밖에 안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말이에요.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순차적으로 나열해갖고 모든 일을 다 해결한다는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박스 안이
4개, 5개밖에 처리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4개 처리하고 나면 박스를 밀어내버리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운동 출력입니다. 따라오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무한대까지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아이템은 4개, 3개밖에 아닌데 그 아이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자기로 산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크기는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가능해진 거예요. 자, 저도 보자기 몇 개 없어요. 브레인, 우주론, 물리, 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보자기가 없느냐 하면 뭐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좀 있어도 되는데. 뭐냐면, 이쪽에서 잘하면, 이쪽 보자기가 굉장히 크면, 예. 이쪽 보자기가 사실은 그쪽을 다 메꿔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입니다. 오케이. 자, 됐죠? 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고, 노고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명확해졌죠? 항상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뭘 했어요? 노고를 해야 되잖아요. 가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할게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내과학자들이 투표를 한다 그래요. 정확하게 브레인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아는 거는요. 월드컵 경기장에 청중이 10,000명이 게임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걸 헬기를 타고 가면서 어느 팀이 이기는지 보지 않고 그 아우성, 소리 지르는 응원 소리를 듣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기는지 어느 나라가 이기는지 맞추는 거가 우리 브레인을 이해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팀이 있으니까 하나는 응원하고 하나는 막 방해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이 워 하는데 이 워 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뭐냐면 고, 노고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데 이 주민들이 고가 많으면 결국은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노고가 많으면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이 게임인데 그러면 자 어느 때 문을 열어주고 어느 때 닫냐면 주민들 특성에 따라 달라지죠. 그럼 그 주민들의 투표 성향이 뭐가 결정해 주죠? 이전에 뽑아줬더니 그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가 이 기억이 있죠. 됐나요? 그걸 조절해 주는 게 도파민입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뭐죠? 이 고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쪽이 왜 그러냐면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래요.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래서 도파민이 다시 말하면 고, 노고를 학습시킵니다. 도파민이 고냐 노고냐를 학습시키는 이 과정을 그걸 뭐라 하냐면 보상학습이라고 그래요. 열심히 해도 보상 팍팍 주면 그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지. 됐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쪽에 투표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노고가 결국은 우리 요 행동 하나를 이제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이런 행동의 단계가 여기에 수백 개가 있어요. 수백 개를 동시에 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빼내와갖고 요 중에 하나를 투표해갖고 고냐 노고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그까지 됐고 또 한 가지는 있어요. 자, 이 버전 다시 악수를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모든 걸 그냥 원천에서 다 스탑해버릴 수가 있어요. 뭐죠? 옆에 폭탄이 터졌다 해보세요. 악수고 뭐고 다 없잖아요. 딱 스탑해버리잖아요. 그 해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로가 바로 뭐냐면 하이퍼 디렉터리 해로예요. 그래서 이 해로를 뭐라 하냐면 그냥 디렉터, 요걸 인디렉터,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서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무조건 상황이 벌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면 생각이고 운동이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그 자리에서 딱 스탑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좀 감 잡힙니까? 스탑이 얼마나 중요한가? 따라오셨나요? 진화적으로 여기서 먼저 여기서부터 무조건 스탑이 됐었잖아요. 이거 못 따라오면 이쪽 어렵습니다. 이걸 완전히 다 이해를 해야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 게임이 6억년 걸린 겁니다. 물고기 나오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다음 물고기 나와갖고 접근 회피, 교감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왔던 게 이쪽에 심장이 멎으면 안 되니까 심장 멎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왔던 게 배 쪽 미주신경이 나오면서 우리는 그 부산물로 원래 목적했던 게 아닌데 언어라는 진짜 황금을 찾은 거예요. 네, 거기까지 따라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컵브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완전히 전용 컵브레이크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인간의 행동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해집니다. 인간의 행동 컵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나보면 말아요. 예, 네, 그렇죠. 이거 컵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름이 STN입니다. 서버살라믹 누클레어스. 이 STN에 누가 보내주는 좀 어렵습니다. 일단 벤트로레트랄 도소미디알 전전두엽에서 시그널을 보내줍니다. 자, 이건 플러스입니다. 이건 악셀레이터예요. 브레이크가 아니고
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대단합니다. 이 그림에 이해 다 이해합니다. 이건 어쨌든 갈 거냐 말 거냐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동을 투표를 해갖고 가든지 마든지 결정하는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간다 해도 만약에 앞에 적이 있다 하면 무조건 폭탄이 터졌다 하면 다리가 끊어졌다 하면 무조건 스탑해야 되잖아요. 됐죠? 그걸 위해서 진화된 게 슈퍼, 하이퍼 디렉트 회로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야를 무조건 하고 가속시켜버려요. 그럼 야가 가속되면 어떻게 되죠? 야 브레이크 걸어버리죠. 여기에 먼 조건이 와도 야가 우선해갖고 야가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그러면 요 출력은 안 나가요. 내가 물을 먹으러 가다가도 냉장고 가다가 중간에 딱 스탑해버려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죠. 자, 이 점이 사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 진짜 우리가 왜 어려운 공부를 왜 못하게 된지 설명이 돼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폭탄이 터졌거나 사고가 났거나 위험한 상황 무조건 스탑해버려요. 두 번째, 이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스탑해버려요. 뭘 스탑? 생각을 스탑해버려요. 따라하셨나요? 그러니까 졸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려운 강의를 하면 여러분 따라오다가 이 어렵다는 게 물리적으로는 바깥에 위험한 상황이고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됐죠? 스트레스 받으면 문을 닫아버려요.